자, 2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은, 이렇게 물론 평행선을 타는데, 기여했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임진왜란 때, 그렇죠. 임진왜란 때 명예전래돼가지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죠. 자, 평양성을 탈환하는데 화포를 썼다는 건데 그 화포를 쓰는 그 전투는 바로 임진왜란이고 그 임진왜란은 바로 한진평행이다. 한진평행. 한진평행이 뭘까요? 자,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이 뭐요? 한산도 대첩이죠. 그 다음에 뭐요? 진주 대첩이 되는 진주 대첩. 진주 대첩 누구예요? 김시민 장군이죠. 김시민 장군. 자, 그 다음에 행주 대첩. 행주 대첩. 행주 대첩 누굴까요? 권율 장군. 권율 장군. 그 사이에 평양성 탈환이 있습니다. 평양성 탈환. 유성룡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명나라 장군 이여송 이런 애들이 평양성을 탈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래서 한진평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에서 순절하는 사람은 바로 병자호란 때 김상원의 형이 김상룡이 됩니다. 정봉수 용고상성에서 항쟁했다. 정봉수 이립 등은 정묘호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산전투는 이거는 최영은 외구 침입 때 고려 말이 되겠죠. 김시민 진주성 요겁니다. 자, 답은 그래서 요겁니다. 그렇죠. 진주 대첩. 그러니까 임진왜란 3대 대첩은 한진행이고요. 그 사이에 평양성 탈환이 있었다. 그래서 한진평행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쓰시마를 정벌하는 사람은 세종대왕 때 이정무 세종이 됩니다. 조선 전기가 되겠죠. 자, 23번 보겠습니다. 양에게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걸 줄이는 거죠. 줄인다. 자, 이거 대책을 물어봤는데 요거를 한 왕이 누구냐이죠. 요거 탕균이야. 탕균은 누굴까요? 자, 탕평책. 그렇죠. 붕당의 폐해가 많으니까 같은 당밖에 결혼하지 마 이런 것들이 탕평책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군역을 균등하게 하자.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거야. 군포를. 그러니까 세금이 부족해지겠죠. 세금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장세, 염전세, 그 다음에 선박세 등을 거두는 겁니다. 궁방이라는 곳에서 많이 거뒀는데 조금 낮춰져서 걷게 됩니다. 어디에서 균역청 이렇게. 그 다음에 결작이라는 거거든요. 결작. 일결당 2두씩. 그래서 너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결작을 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유층한테 양반 되기 전에 부유층한테 선무공감포를 또 받게 됩니다. 자, 한 필씩 받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수 부족을 메꿨다는 겁니다. 이걸 줄이면 뭐요? 염선 선하면은 또 선박세가 있으니까 결무 이런 식으로 선무공감표 이렇게 압축을 해서 몸격을 해야 된다. 몸격. 영조는 탕균, 어염선 결무 이렇게 조금 말해봐야 됩니다.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게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했던 세조 때입니다. 1결당 12두를 부과한 것은 대동법이 되겠죠. 1결당 2두가 바로 결작이 되는 겁니다.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해요. 이거는 대한제국 때 한참 뒤죠. 풍요에 따라서 전세를 부과하는 연분구동법은 세종대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5단계 힌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국왕을 어쩌고저쩌고, 초계문신제, 신해통공, 규장각. 규장각과 신해통공, 규회. 자, 규장각과 신해통공. 이거를 했던 사람은 바로 영조의 아들이 아니라 영조의 손자 누굴까요? 정조가 됩니다. 정조. 그렇죠. 심화라는 문제를 냈는데, 심화 문제가 왜 이렇게, 중급, 초급의 문제를 막 갖고 왔어. 참 너무한데 너무 쉬운데요. 그래서 너무 쉬우니까 자, 정조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에요. 사도세자. 그렇죠. 사도세자 뭐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화성이라고 한 거는 화성. 그렇죠. 화성. 답은 화성. 그렇죠. 훈련도감, 임진왜란 때, 그렇죠. 나선정벌, 효종, 간도관리사, 이범륜을 조선 말에 이인조의 난을 진압시키는 게 바로 소론 박규수가 되겠습니다. 박규수. 박규수가 아니라 박문수죠. 박문수가 진압을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좌우지간, 영조 때는 이렇게 소론이 난을 일으켰지만 소론을 완전히
몰아내는 건 아니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게 바로 탕평책이고요. 정조 때도 탕평책이 있었고, 그쵸? 영정조 시대는 그래서 이제, 정치가 안정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정조를 물어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경상도 영덕이 오래되고, 어쩌고저쩌고 남인이고, 이른바 신양이다. 그렇죠. 구향과 신양이 맞네, 이거죠. 이런 얘기는 뭐냐면, 자, 구양과 신양이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이거죠. 이런 사람들은 서로 전쟁한다고 향전, 지방에 서로 전쟁해서 향전이라고. 이거 다 조선 후기 때 나옵니다. 조선 후기 때. 그렇죠? 조선 후기 때 이게 이제 뭐냐 이거죠. 그렇죠? 조선 후기 때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이다. 이렇게. 부산포, 제포, 연포 하다가 이제 삼포에라는 이렇게 가지고 한쪽만 이제 문을 열게 됩니다. 중인등 중에서도 이제 서울등은 이제 과거를 봐서 청해지게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데 기술관 중인 역관 의관 등 안 해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울분을 어디서 토해요? 시사를 주식해서 토하게 됩니다. 조선 후기 때 그렇죠. 이거 이제 맞는 거죠. 시사를 주식했다. 시전 상의를 감독하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는 주로 평시서라고 합니다. 경시서하면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상평통보, 아까 얘기했듯이,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때 널리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 값을 치르면서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 되는 거다. 답은 니은. 고려, 조선 후기를 물어봤다는 거죠. 조선 후기를 물어봤고, 이렇게. 향교 지방국립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신양이고 옛날부터 있었던 양반을 구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향전이라고 했다. 향전. 이거는 다 전부 다 조선 후기 때의 상황이다. 물론 이렇게 신향들이 승리합니다. 왜? 이 사람은 돈이 있단 말이지. 돈이 있어. 이런 건 이제 몰락 양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령들이 이제 돈 많은 신양들을 우대해 주게 되는 겁니다. 조선 후기 상황을까지 했습니다.